자, 첫 단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가 1단원에서 양적 관계를 따지면서 화학 반응식에서 일방적인 이반응을 배웠을 거야.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이 존재하고 이게 이렇게만 가는 반응을 배웠을 거라고. 이런 걸 우리가 역반응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반응은 이 반응이야. 자, 반응물이 있어, 생성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자, 가역 반응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항상 저렇게 동적 평형 상태가 유발되는데, 동적 평형을 딱 두 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동적 평형이 일어나려면 조건. 동적 평형의 조건이야. 가역 반응이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동적 평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반응이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동적 평형이 됐을 때 결과가 뭐냐? 정반응의 속도. 저 위에 있는 게 정반응 속도거든.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 역반응의 속도. 이게 성립해야 돼.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건데 이 역반응은 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역반응은 생성물 자체가 반응물이 되어서 반응물이 우리가 애초에 반응물이라고 정했던 걔가 생성물이 되는 조건이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같은 건데 이렇게 같은 거를 가끔 출제자들이 뭐라고 내냐면 반응이 멈췄다라고 약간 뻥을 쳐.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 멈춘 게 아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야. 누구 하나가 0이 되는 때까지 비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상태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 그렇다고 둘의 농도나 입자수가 같은 건 아니고. 알겠어요? 둘이 공존하는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이다. 이걸 계속 배우고 간다. 그럼 왜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니들은 궁금하지도 않지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동적 평형이 왜 일어날까? 라는 거지. 그리고 평형의 이동을 정반응이 우세한가 역반응이 우세한가를 최초로 밝힌 과학자가 깁스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자유에너지 공식에 의거 어떤 화학 평형이든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자, 고체가 액체가 돼. 액체가 기체가 돼. 니들 에너지 누가 높은지는 알아? 에너지 누가 제일 높아? 그래, 기체야. 맞아. 기체가 제일 높아, 에너지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과정은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렇게 가려면 에너지가 자꾸 높아지니까 흡수해야지. 그걸 무슨 반응이다? 흡열이다 라고 얘기해. 흡열이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건 기체인 거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건 에너지의 안정도는 보호 전자 껍질에서 보호가 얘기했거든. 우리가 보호 전자 껍질은 원을 크고 작은 원을 막 그려서 표현하잖아. 원이 가장 작은 애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야.
다리 깔딱거리는 거 졸린 것 같은데? 아니야, 그지? 아니, 다리도 이렇게 떨면 조는 거야, 너 보면.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야, 이건. 아니면 잠깐 여기 뛰어 내려갔다 뛰어 올라오고 이렇게 몇 번 해? 그럼 땀 흘리겠지. 다시. 원이 자꾸 커질수록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런 게 보호 전적껍질론이거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을 흡수해서 높은 상태가 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걸 뭐라고 한다? 무질서 정도라고 그래. 얘가 커진다고.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서. 근데 모든 반응은 저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 하거든.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반응들의 기본 원리야, 얘들아. 다시 말해서 입자들은 모여있는 것보다는 퍼져 있으려 하는 경우의 수가 더 크다. 그 원리가 뭐냐? 확산이야, 확산.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 그치? 그런데 말이야, 반대로 무작정 무질서도가 커지려고 우주의 모든 반응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걸 제어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거 무슨 반응이야, 이건? 발열이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리로 가잖아. 왜 가냐는 거지. 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해. 에너지가 안정하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야. 둘이 충돌하는 게 동적 평형이야. 응?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우리 상평형에 적응시켜 볼게. 여러분, 물론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가역 반응엔 이런 것들이 있고, 그지? 비가역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 있을 거야. 그 재수가 없으면 비가역이 나올 수도 있어, 문제. 근데 지금같이 단원 통합, 집중이수 이러면 이거 안 내. 알겠어? 근데 소개는 해줄게. 비가역이라는 어떤 거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무질서도가 커졌거나, 알겠어? 에너지 안정도가 커져버리면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겠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비가역이라고 그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연소. 불이 나서 기체가 딱 발생하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이 모두 그래.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돌아가기 어려워. 왜? 수소가 너무 불안정하거든. 좌우쪽으로.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연소라든가 금속 반응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잖아. 이런 것들은 비가역의 경우가 커. 두 번째, 중화 반응. 열이 발생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열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중화 반응도 돌아가기 어려워. 그 다음에 앙금 침전 반응. 앙금이 생성되는 것도 안정도가 너무 낮아졌는데 다시 돌아가기 되게 어렵거든. 알겠어? 자,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침전 반응. 알았냐? 이런 반응들이 좌측 아래 책에 써 있을 거야. 자, 이제 동적 평형에서 제일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얘야. 상평형. 이 상이란 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얘기야. 근데 니들한테는 모의고사나 내신 교재에는 얘가 나오죠. 액체가 뭐가 되는? 기체가 되는.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 기체가 액체 되는 건 응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거나 모의고사에 출제된 건 얘기 나왔었어. 고체가 기체 되는 거. 이거 뭐라 불러? 승화라고 하지? 다시 기체가 고체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승화. 출제는 이게 되었는데 너희들 교재에 있는 애는 첫 번째 물의 상평형이 시험에 나온다. 액체 기체 과정이야. 근데 물의 상평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정반응 우리는 증발 속도라고 하잖아. 정반응을. 다시 말해서 물이 뭐가 되는 거? 이렇게 수증기가 되는 거를 이 속도를 증발 속도라고 얘기해. 근데 이 증발 속도가 말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또한 일정하다고 봐야 돼.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증발 속도가 일정해. 그래서 얘는 점점 커지네 줄애가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면 너희들한테 문제는 다 증발 속도 일정하게 나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알았지? 그 다음에 반대가 무슨 속도냐? 응축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물을 진공 상태에서 물만 놓거나 진공 상태에서 수증기만 놔도 쟤들은 상평에 도달해. 알겠어? 물과 수증기 모두 상평에 도달하거든? 근데 말이야,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밀폐된 상태, 물을 넣었다, 이렇게 나와. 물을 넣었다. 그리고 온도를 T도씨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그러면 보세요. 이 화살표를 무슨 속도라고 생각하는 거다? 증발 속도라고 생각해, 얘들아. 아, 증발 속도가 3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라고. 근데 너희들한테 여기 중간 과정을 잔뜩 써놓겠지만 봐요. 한 과정을 여기다 넣어볼게. 넣으면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물 높이가 조금 줄 거야. 맞지? 그러면서 증발 속도는 똑같아. 이렇게 세 개로 똑같아. 대신에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부터. 수증기가 생기지?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응축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나연히. 한번 더 졸면 내가 이제 여기서 붕 떠서, 알지? 두 번째 책상 짚고 떠서 뒤돌아, 날라, 눈알치기로 이렇게 딱. 싫어, 뭘, 야, 추운데 왜 조냐고! 네가 고산지대에 뭐 에베레스트 등정하다 지금 졸려요. 졸지 마, 죽는다! 뭐 이런 거 하고 찍는 거야? 야, 5분 잠은 안 잔다며. 거짓말하지 마. 계속 인사 2번 받았는데. 그게 인사성이 밝어, 이거. 내가 1번, 2번 이렇게 세줄게. 그럼, 아, 내가 했구나, 알고 생각해.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 그럼 물의 높이가 이 정도 돼. 여전히 증발 속도는 이거야. 응축의 속도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동적 평행이에요. 잘 봐. 노란색의 증발은 뭐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빨간색의 응축은 에너지적 안정도라고. 이 둘이 충돌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자. 계속 T도시거든? 증발 속도는 어떻다는 거야? 계속 일정한 거지. 근데 응축 속도 어때? 점점 따라와서 만나는 거라고. 이해 갔어?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봐라. 속도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누구 속도는? 증발의 속도는 일정한데 누구 속도가 따라온다? 응축의 속도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요때가 뭐에 도달한 시간이다? 동적 평형의 도달 시간이다.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동적 평형 도달의 시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입자수를 계산해 볼게. 물의 입자수는 일로 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해 갔어? 증발하니까. 그럼 수증기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이 둘을 합친 전체 입자수는 일정하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증발 속도 어떻다고 그랬어? 가면서 일정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응축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잖아. 얘는 같아질 때까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봐라. 이렇게 하면 분수를 놓으면 이 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 쫀다. 그렇지. 줄여서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나중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1이 되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든 증발분의 응축이든 동적 평행에 도달하고 난 시간 이후에는 똑같아. 1로. 또 물입자 쓰든 수증기입자 쓰든 얘는 점점 줄고 얘는 점점 늘잖아. 문제는 동적 평행에 도달하고 난 뒤로는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돼. 이때 출제자들이 맨날 묻는 질문. 이 시간 이후에 반응은 멈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반응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 함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할만하겠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또 문제를 줄 거야. 이건 문제 얼마 안 돼. 600문항. 괜찮아. 뿌듯하지? 벌써 안 풀고 냅뒀더니 1000문항이 된 거 아니야? 다음 주 되면 2000문항 될 거야. 계속 일어나. 계속 쌓일 거다.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해야지. 두 번째, 용해평형이야. 자,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 용해라는 게 뭐야? 자, 용매로 흔히 물을 쓰잖아? 용매에다가 설탕이라든가 소금을 녹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용액이 되거든, 용액. 이렇게 녹이는 게 용해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 뭘까? 속출이라고 해야지, 속출. 이 둘이 평형을 이룬다 이거야. 알았어? 자, 여기 법과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용매가 필요하고 그 안에 이렇게 용질이 필요해. 용질. 그리고 용질. 이쁘지?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속도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속도야? 용의 속도겠지. 온도가 일정하면 사실 T도시로 일정하잖아. 그럼 저 용의 속도 또한 똑같아. 거의 안 변하거든. 근데 저게 용매의 특성 혹은 용질의 특성상 변화 무쌍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반응에선 저게 일정하다고 보면 돼. 자, 그때 봐. 시간이 흐르잖아. 어? 처음에 저렇게 되었을 때 요 속도가 무슨 속도일까, 요게? 이게 석출 속도겠죠? 시간이 좀 흘러요. 온도는 그대로 T도시인데 시간이 흐르면 요 모양이 요렇게 줄어요. 요렇게. 그잖아요? 녹아 들어갔을 거니까. 그때 용의 속도는 어떻다? 똑같다. 근데 응축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석출 속도가. 그 다음 마지막에 도달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때는 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무슨 속도와 용의 속도와 석출되는 무슨 속도가 석출 속도가 어때? 같다. 이게 동적 평형이야. 용의 평형. 자, 이 반응이 이 시간 이후에는 멈췄냐? 안 멈췄어. 지금 이 상태면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죠. 이때가 되면 용의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은 것이다? 석출 속도랑 같은 거야. 항상 명심해. 역반응의 속도는 절대 정반응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
최대로 빨라야 같은 거야. 1이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얘가 멈춘 거냐고 아니라고. 0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되면 용액은 무슨 상태가 되냐면 포화 상태가 돼. 용질의 입자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뭐 냈냐면 일단 백설탕을 녹여. 설탕이 녹지 않고 남아있어. 그럼 포화 상태야. 근데 그 흑설탕을 집어넣어봐. 흑설탕이 녹을까 안 녹을까? 녹아 임마. 멈춘 게 아니라고. 근데 잘 들어봐. 백설탕이 100개가 녹아있었던 거야. 물속에. 뭐 30개는 여기 석출돼 있고 여기 이제 녹지 않고 있고.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게 어떤 증명이냐면 만약에 여기다 흑설탕을 넣잖아? 그럼 물의 높이가 조금 높아져. 비중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이 물의 색깔이 조금 누렇게 변해. 그렇다고 흑설탕이 이 안에 다 녹아고 이게 아니라 백설탕 100개가 녹아있는 곳에 흑설탕이 한 30개가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 백설탕은 몇 개로 주는 거야? 70개가 되는 거야. 물 입장에서는 설탕 100개인 거야. 그냥 계속. 근데 흑설탕이 녹아 들어온 거지. 알겠어? 이게 반응이 멈춰있지 않다는 증거야. 이 실험은 뭘로도 대신되냐면 NaCl, 동위원소 NaCl, 뭐 23짜리 나트륨과 24짜리를 쓰든가 혹은 35짜리 Cl과 37짜리를 쓰든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NaCl 37짜리를 이 안에 녹였어. 그리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얘를 녹이는 거지. 그럼 이 37짜리 CL이 평형이 되고 났을 때 하나, 둘, 두 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했어요. 됐어요? CL-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반응이 멈춘 게 아니니까.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 화학평형입니다. 세 번째 화학평형. 자,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화학평형 말이야. 조금 속도 변화가 달라. 아까 쟤들은 온도만 일정하면 정반응 속도 일정했지. 증발 속도가 됐던 용의 속도가 됐던 그 속도가 일정했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화학평형은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 NO2라는 기체가 있고 이산화질소야. 얘가 N2O4 사산화 이질소로 간다고 생각하자. 자, 얘는 젓갈색의 색깔을 띠내고 얘는 무색이야, 색깔이. 근데 얘들이 이렇게 동쪽 평형이야. 그럼 이산화질소만 넣든 사산화 이질소만 넣든 평형은 도달하게 되는데 정반응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역반응의 속도를 V2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속도가. 이게 V1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의 농도가 자꾸 일로 가니까 줄 거 아니야? 속도가 줄어.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는 계속 생기니까 둘은 늘어나. 세로축이 속도거든. 화학평형은 이렇게 일어나. 평형에 도달했고, 이 시간이. 이해 갔어요? 그래도 변치 않는 건 뭐냐? 저 빨간색의 역반응이 정반응보단 빠르지 못하다. 알았어요? 자, 이때 이 정도만 보자. 만약에 이쪽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꼭 쌤한테 얘기해.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봐봐. 이런 시험관에 얘를 넣는 거지. 얘만 넣어. NO2 기체만.
그럼 색깔이 진하겠죠. NO2만 있으니까. 맞죠? 자, 근데 NO2가 있는 곳에 잘 봐요. 그냥 냅두면 이 평형이 도달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NO2 앞에 개수가 2죠. N2O4 개수 앞에 1이죠. 누가 무질서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기체 종류는 보지 마요. 얘 두 개고 얘 하나예요. 누가 무질서하냐고요. 맞아요. 두 개가 무질서예요. 여러분 아까 배웠죠? 고체액체 기체 중에 누가 무질서했어요? 글로 가는 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거. 흡열이었죠? 온도를 높이면 흡열로 갑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해가요? 다시 온도를 어떻게 하면 상승하면 이리로 간다고요.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갑니다. 우측으로. 한번. 아이고 까비. 수업만 끝나봐도 이따 한 10대 맞을 또 춥다 그러겠죠. 이해가세요?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간다고. 무질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 얘가 조금 있다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런 말로 이렇게요.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이 안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색깔이 진하겠어? 얘가 진하지. 얘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온도를 올렸다.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무질서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시험관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단 진한 거지. 그래도 이 안에는 NO2와 N2O4가 공존한다는 걸 명심해. 진해졌어도. 근데 온도를 낮췄다? 이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 시험관이 옅어져. 그래서 얘들 보면 봐,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을 봤을 때 시험관에 젓갈색에 진한 정도를 따지잖아. 1등이 누구다? 기역. 그 다음 누구냐? 디귿. 그 다음에가 니은, 리을이. 근데 어디에도 여기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모두 NO2와 N2O4는 공존한다. 이거 명심해야 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또 인사한다, 저씨.